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스토리지 팀이고요. 네, 저는 버리고 저는 성입니다. 원이에요. 저희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게스트죠. 세 번째 게스트 원정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어색해 이거는. 원이에요라고 먼저 막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유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시 같이 하실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바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정말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원정환이라고 하고요. 저 그냥 막 말해도 돼요? 네, 막 말하세요. 그냥 지금 오디오만 녹음하는 거죠? 네, 오디오만 들어가요. 네. 네, 저는 원정환이라고 하고요. 주로 영상 쪽 일을 하다가 사업팀 일도 뭐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원정환입니다. 방황을 하고 있는 원정환. 네, 그렇습니다. 네. 방황을 하고 계시는. 네. 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은 방황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뭐 원래 하셨던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던지, 네. 해주신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전공을 어떤 걸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실 안녕하세요. 필요는 없고요. 네. 인사는 이미 끝났어요. 저 원정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CF 감독을 하고 싶어서 광고과를 갔다가 방송 쪽 일을 하다가 PD 쪽 일을 했었고요. 그 후로 뭐 게임 e스포츠를 사실 제일 많이 했고, 그 후에 이런 브랜딩 필름이나 홍보 영상 같은, 뭐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영상은 다 만들었었습니다. 돈 되는 영상들은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직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밖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추운 기간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기획 전시가 있지 않나. 다양한 활동들을, 시간을 막 되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좋습니다. 뭔가를 한다는 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맞아요. 두 번째 시간 때 오셨던 곽동준님도 그러셨지만, 그런 공백이 있는 기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내 의지로든 뭐 아니든 간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뭐 이런 합동 전시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전공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아까 셰프 감독이 되고 싶다고요? CF. CF. 저는 셰프라고 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들만의 또 언어인가? 왜냐면 수 셰프라고 하면 치프? 뭐 이런 거. 치프 막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으니까. 맞아. 요즘 그리고 되게 많이 생긴 거 아세요? 이제 CEO뿐만 아니라 CF, CTO, CMO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개념인가? 아, 그래서 그랬다 했는데 CF였군요. 그렇습니다. 왜 CF 감독이 되고 싶으셨어요? 원래 중학교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디션 기간을 놓쳤어요. 다음 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에헤이 망했네. 그럼 그때 제가 농구하고 있었어서 그럼 농구 동아리나 해야지 했는데, 그 당시 국어 선생님이 영상 제작반 CA를 하셨는데, 그분의 권유로,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제 앞자리 있는 애한테 영상 제작반 하라고 하더니 얘가 뒤를 돌더니 야 정원아 같이 하자. 그래? 했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영상 제작반에서 그 당시 프리미어 6.0 처음 만져보고 이거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래서 영상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어린 나이에 사실 할 수 있는 딱 이걸 영상을 직업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1번이 그냥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영화 감독 하면 3대가 굶어 죽는다더라. 얘기를 듣고 좀 돈 벌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CF 감독은 돈도 잘 벌고 나름의 명예도 있고 뭐 좀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CF 감독을 목표로 광고 창작과에 재직을 하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 영상 광고 수업 F 맞았습니다. 안 했어요. 왜요? 왜 안 하셨어요? 방황기였어. 뭔가 약간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CF,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정말 직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그쵸. 쩐주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럼 난 노예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줄 알았는데 이 갈등을 처음 거기서 시계 박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놨었던 경험을 한번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할 정도의 위치라면 거의 박찬욱 감독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돌고래에서처럼. 네, 그럴 만한 실행력과 용기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반추해보면. 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결국에는 광고를 그냥 안 하신 건가?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e스포츠는 이것도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원래 제가 영상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그게 있었어요. 예전 같은 낭만의 시대에는 언제적 시대 선후배 계보가 있어서 그 저희 과 영상 동아리 회장들이 가는 프로덕션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각 기수별 회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나도 저기 가겠지 하고 이제 수업 안 듣고 대학교 때 막 촬영장 알바 막 다녀서 스태프분들 인사하고 그러다가 졸업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직이 한 6개월 정도 뜨는 바람에 선배가 야 정한아 너 뭐 알바하든 뭐 좀 쉬다가 한 6개월 후에 같이 하자 했는데 그때 이제 알바로 한 게 스포티비 게임즈가 개국하면서 현장 FD 알바를 하면서 방송 이거 좀 꿀인 듯 해서 이제 그쪽 그래서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맞죠. 운명은 모르는 것. 전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가는 게 그렇지. 운명인 것 같아. 그렇죠. 네. 맞아. 그 근데 e스포츠를 원래 하거나 좋아하세요? 1도 관심이 없었어. 그러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런 남고 애들은 다 그때 당시 PMP의 스타크래프트 경기 이렇게 보고들 하는데 저는 스타에 관심이 없어. 심지어 지금도 관심이 없어. 근데도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네요. 일이니까 다른 건가? 그러니까 사실 1번 배운 게 도둑질이다. 2번 그때 당시 e스포츠가 굉장히 성장하던 이렇게 빵빵빵빵 부밍하는 때였어서 저도 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게 다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 낭만의 시대가 도대체 언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원정환님만의 낭만의 시대가 있었겠죠? 그쵸. 낭만의 시대. 아니면 그 필드의 낭만의 시대? 그쵸. 그치. 저희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e스포츠 때문에 중국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 사셨죠? 중국에서 1년 반, 2년 사이 정도 있었어요. 되게 오래 있다 온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니었네. 저는 그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길진 않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굉장히 농축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사실 그냥 이력서 문서상으로 보면 길진 않지만 거의 그 시간이 여파를 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되게 깨달은 게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표현하기를 뇌가 한번 바뀌었다고 표현합니다. 터닝 포인트 같이? 그렇습니다. 시계 바뀌었어요. 어떻게?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전에 사실 모두들 겪는 일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낭만의 시대, 이 막내들은 회의할 때 이제 커피 40잔 이렇게 들어서 나르고 메인 테이블에 선배들이 회의하고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좀 그런 것으로 이해도가 제가 머리에 가득 차 있었는데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거 없구나.
야생이구나. 정말 뭐 입사한 지 3일 된 친구가 50명 있는 전체 회의 때 손들어서 막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당시 저는 저래도 돼? 저거 맞아? 근데 사실 뭐 그쵸.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다양한 이건 일예지만 여러 상황들이 좀 모든 것에 대해 좀 한 발 떨어져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일이라는 게 그냥 잡? 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취미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노력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죠. 그쵸.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저희는 최근에 뜨개에 미쳐 있었다. 아하.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의 최근 하고 있는 일이었죠. 아하. 생각하시는 동안 물을 좀 물을 한 먹겠습니다. 잔 마실까요? 꿀꺽. 네. 꿀꺽 타임. 꿀꺽 타임. 이제 꿀꺽 타임이라고 말하면서 마셔야겠어.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디오에서 3초 이상 말을 안 하면 방송사고라고 네.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근데 말이 진짜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예시로 네. 저 예전에 게임 방송할 때 방송 사고가 좀 시게 났어요. 그러니까 경기 뭐 PC 세팅이 안 됐나? 뭐 아무튼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중계진 3명이서 이걸 말로 떼어놓은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그때 성성원 캐스터님이었는데 결국에 막 관객석 내려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와, 그건 진짜. 그거는 이제 심할서죠. 그건 이제 끝나고 심할서. 그렇습니다. 약간. 근데 그분들은 또 페이가 또 괜찮으시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지. 맞아.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 같은 진행입니다. 최근에 사실 좀 이렇게 그러기 싫은데 말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꾸미고 싶어지는 충동이 막 생기네요. 꾸미지 않고 말해야겠어요. 저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전 항상 제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마냥 어리다라는 게 내가 무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태도로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난 아직 어리니까 뭐 이거 해도 괜찮아 좀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냥 이러니까 괜찮아로 안일하게 두는 명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에만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어리다고 생각한들 남들이 보는 나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쵸.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그래서 구직 활동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뭐 취미 활동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최근에 놀랍게도 1년 반 된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네. 노래 연습. 그래서 정말 언젠가 한번 그냥 보컬 트레이닝 받아보고 싶다 해서 혼자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보고 그 후로 친구랑 같이 막 원래 노래방에 가거나 하면 그냥 술 먹고 와 이거였는데 거의 둘이 토론을 하는 거죠. 너 방금 거기는 좀 듣기 별로 안 좋았고 그럼 이제 서로 수용도 하고 더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둘이 그러니까 같이 노래하는 친구랑 되게 재밌는 시간을 저렴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고 게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컬은 왜 뭐 배운다거나 왜 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댄스 동아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내면에 그게 있네요. 네. 집에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누나가 셋인데 큰 누나가 신화창조였고 막내 누나가 팬GOD였어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막 그런 막 둠칫하고 싶은 영향이 왜 있지? 그 미디어에 노출이 자주 되니까. 노출이 많이 돼서
나는 신화창조나 팬GOD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되고 싶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가 동방신기를 너무 좋아해서 네. 동방신기 전곡을 제가 들어서 네. 그냥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외우는 거지 그거를 뭐 보컬 트레이너까지 간다거나 댄스까지 간다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동경이 좀 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누나들 영향이 컸던 게 어릴 때 그런 노래, 그러니까 저희 또래들은 오히려 기억 못하는 그런 97년, 98년 때 H.O.T라는 그룹이 나와서 가요 톱10에서 막 공연하는 그 TV가 전 기억이 나거든요. 오. 라이브가. 근데 사실 우리 또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쵸. 잭스키스 데뷔 무대 이런 거. 저는 기억하는 게 동방신기 데뷔 무대. 왜냐면 이게 좀 다른 지금 다 빠진 건데 제가 밤늦게 TV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그룹이래요. 나왔는데 막 머리 치렁치렁하고 근데 잘생겼어. 그래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이름이 동방신기래. 그래서 그리고 막 이름이 막 최강창민 이러니까 아 뭐야 제 이름을 줬다 그러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무대가 엄청 그래서 그때 처음이 허구였으니까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큰 누나가 우지원 선수 팬이고 오. 둘째 누나가 컴퓨터 가드 이상민 선수 팬이었어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농구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의 힘도 뭐 그런 춤 노래 좋아하고 되게 숨겨있는 이 성향 같은 거 아닐까? 맞아. 저 대학교 때도 댄스 동아리 했다 그러면 다들 이제 너가 왜? 뭐 다 무슨 그런- 춤 추셨어요? 그때 동아리에는 현업 댄서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오. 그들만큼은 당연히 못하지만 그때 했던 게 뭐 하우스 뭐 아예 장르로 가는 거네. 예. 완전 그냥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선배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실험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 되게 으쌰으쌰하고 꽤나 정말 다들 빡세게 준비를 했었어요. 현업 댄서가 있는 곳이니까 장르로 비비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댄스 동아리는 이런 거거든요. 엑소의 으르렁. 아 그쵸. 그 맞아. 춤들도 대단한 춤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핫한 춤으로 한다면 이제 원정환님 쪽은 하우스. 하우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하우스랑 그 하우스가 맞는 건지. 아마 그 노래 하우스. 뭐죠? 하우스 막 그 장르 약간 하우스 롤즈라는 하우스 그룹이 롤즈. 대표적인 하우스. 그러니까 약간 힙합은 쿵딱쿵딱 한다면 하우스는 덩기덩기 이렇게. 근데 거기다 춤을 댄스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하우스 음악에 춤 잘 추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잘 하는데 별로 난 하고 싶진 않다. 좀 그냥 지들이 흥겨워 보이는 그런 게 약간 그냥 덩기덩기. 덩기덩기면 춤추는 사람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왜냐면 덩기덩기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큰 박자 없이 계속 이어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라고 하지? 계속 삼첩보로 지금 저희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웃기다.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참고 있어요. 저 완전 참고 있어요. 그냥 쏟아내세요. 아, 내도 되나요? 제가 사실 저는 오빠가 5살이 많아요. 그 오빠가 그때 컴퓨터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 음악 수집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6학년 때 자미로콰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 되게 조기 교육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R&B, 뭐 힙합, 그리고 장르를 구분하면서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중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 막 MP3가 그 용량이 많아봤자 2기가 막 이랬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훨씬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막 512, 512 맞습니다. 막 그 수준이었어요. 256 메가, 네. 512 메가.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리버에서 되게 대용량 MP3를 냈었어요. 40기가짜리. 근데 그걸 저희 오빠가 샀어요. 거기를 꽉 채웠어요. 그럼 들을 게 얼마나 많아. 거기에서 저희 오빠가 좀 오타쿠 기질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런 장르별로 모은 거예요. 그때 당시 뉴에이지, 시부야 K, 하우스, 힙합, R&B 이런 거 다 구분하면서 폴더를 정리를 해놓고 저는 그걸 주워 들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3 때였나 고2 때 모의고사 날이었어요. 그때 저희 오빠는 그 펜타포트인가? 거기에 가서 그 케미컬 브라더스의 공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전화 통화로 들으면서 부럽다 나도 갈래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저도 영향을 엄청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때 그런 취향을 물려받아서 저는 또 저만의 느낌으로 그쵸. 해석을 해서 방향성이 조금 지금은 좀 다르고. 근데 되게 두 분과 좀 반대로 저도 동생이 있는데 저도 항상 덕질 안에 살았었는데 제 동생은 여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덕질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되게 언니가 하니까 나도 좋아할래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두 분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아니면 나한테 질려서 그런가? 오히려 적당히 해라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음악도 제가 듣는 음악이랑 동생이랑 듣는 음악이랑 그냥 딱 나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로 음악을 공유하지 않고 예전에도 그랬고 저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음악에 이게 나뉜다는 게 서로 딱 다른 취향의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R&B나 재즈를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제 동생은 R&B나 재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제 동생이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적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되게 감미로운 음악들을 많이 좋아해요. 권진아라든지. 그래서 근데 저도 그분들의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분들의 음악이 저의 메인은 아니지만 제 동생은 그 음악들이 메인인 거고 또 아까 말했듯이 제가 덕질을 하고 있을 때 동생도 같이 할 법한데 저도 권하지 않았고 동생도 나도 하고 싶어라고 하지 않았다. 그 영향이 또 누군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최근 하고 있는 일은 보컬 트레이너까지 갔다가 취미. 네. 보컬 트레이너. 거기에 연계해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요즘 꽂힌 게 있으신가요? 관심사 같은 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기존에 들었던 질문이 아니라 최근 좀 강조된 관심사가 단어를 요약하면 출산율, 환경, 이민 좀 이렇게 이어져서 관심을 하고 있는데 저 지금 갑자기 정책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해외에 대한 그냥 막연한 동경이 있었는데 최근 출산율 이슈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저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 지구에서 저의 생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저는 약간 스탠스가 좀 기회주의자 같은 그러니까 A라는 상황을 바꿔야겠다 이게 문제야 라기보단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큰 게 온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영어라거나 중국어 이런 것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꽂힌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나 중국어 공부를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막 이렇게 책 놓고 책을 사고 하기도 했었는데 좀 더 실용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명분하에 예를 들면 요새 이런 미드 같은 거 자막 없이 이렇게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또 최근에 영어
제 친구 와이프가 싱가포르 사람이어서 그 친구가 마침 또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네이티브니까 같이 뭐 잘 지내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 따로 공부는 안 한다는 뜻이죠. 네. 무슨 드라마 보세요, 그러면? 저 하우스 오브 카드가 정책적인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야 이게 눈이 가는데 일단 프렌즈는 재미가 없었고 모던 패밀리 되게 재밌었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그냥 컨텐츠가 좀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이렇게 드라마 같다. 너무 시트콤 같다. 이 느낌이 드는 순간 약간 이렇게 한 발 멀어지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제가 이렇게 온전히 이거 약간 찐또배기 같다. 이렇게 몰입이 됐던 재밌게 보고 있어. 말하는 속도도 빠르고 뭐요? 뭐요? 그렇군요. 이렇게 바라보기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같아서 그게 좀 재밌어요. 아주 제가 대충 알거든요. 평소 말하는 거 들으면 이 새끼 말을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잘 되진 않아요. 제가 말이 진짜 많지만 저는 말을 되게 잘 구사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발음도 안 좋고 또 단어도 생각이 맨날 안 나서 스무고개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알아듣기 원하는 느낌으로 말하고 이게 말을 많이 한다 해서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배울 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언어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지금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언어 배울 때도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하면은 절대 못 배워요. 맞습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 되면은 맞습니다. 끝이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똥줄이 엄청 타면 많이 늘거든요. 맞아요. 그 똥줄 따는 상황들이 항상 있으면 그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었나? 하고 감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유로울 땐 그 말이 안 나와요. 똥줄 타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면 그러네. 언어가 빨리 늘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그쵸. 거기 분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일단 이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일상생활 눈에 보이는 거를 중국어를 써보자. 버섯, 꽃게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배우게 되는 건 일단 1번 욕부터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욕 배운 것도 그냥 이 부조종실에 일정 단어가 계속 들리길래 저 붙은 통역한테 저게 무슨 말이야? 저거 욕이야? 그러면 기억하고 또 그때 이제 방송하다 보니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니까 1, 2, 3, 4, 5, 7, 8, 90 이걸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카운트 배우고 색깔 우리 무대 유리 조명 색깔 바꿔야 돼 그래서 회의 관련 일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음식집 가서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설명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죠. 음식 재료 A를 어떤 방법을 했는데 이게 뭐랑 맛이 비슷하고 이런 거 전혀 못 알아듣어요. 그렇군요. 그렇군.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할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그러니까 되게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질문들인데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되게 사실 광범위한 건데 아마 저희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귀여운 것. 저희 팀이 좋아하는 것은 귀여운 것이다. 저희는 귀여운 것에 엄청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다 돼요.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꿀꺽 타임을 가질까요? 꿀꺽 타임. 길지 않게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마치 MBTI 문제 예솔도 고르듯이 그냥 좋아하는 거. 저 약간 찐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찐하다는 게 제가 춤추는 친척 동생한테 몇 번 조언이라 하긴 그렇고
약간 잔소리처럼 한 게 그 친구 이름이 미라거든요. 미라야 넌 더 가야 돼. 너가 나랑 말이 안 통해야 돼. 뭔 미친 소리지? 정도 돼야 넌 성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좀 진한 거. 이렇게 엄청 찐스라이팅 아니에요? 찐스라이팅. 꼰대 같은. 꼰대라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치프 장식 제가 심술이 났다고 하는 게 좀 거기서 찐함이 느껴지진 않았어. 다 찐하지 않아. 되게 가벼워. 되게 얕다란 느낌을 저는 좀 깔짝이요? 네, 깔짝. 우리는 깔짝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었던 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많이 나오고 어찌됐건 팬들이 많이 모이면 그렇지 그게 짱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약간 예를 들면 찐한 것도 또 다른 예 뭐 있지? 박찬욱 감독 영화나 저 두 번째 학교 교수님이 용희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붙인 이유가 둘 다 제 스타일은 두 분이 만든 영상을 보면 내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저쪽 그 본인의 이걸로 되게 오랫동안 이게 느껴진다. 그들의 머리를 스포이드를 짠 게 이게 막 오징어 마른 물 짜듯이 정말 그 에기스 이 떡 나오는 그런 게 너무 저는 찐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코어가 엄청 갖고 딱 뭐라 그러지?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엄청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닌가? 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무언가 그런 작품이라거나 그런 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난 너의 팬이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에 계속 남고 얼마 전에 그 전시 같은 거 보러 가서도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서도 그래도 딱 머리에 남는 것들이 저는 좀 그런 찐하다. 야, 저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한 사람. 이런 걸 왜 어떻게 했지? 미친 새끼. 칭찬. 그런 느낌이었어. 그렇군. 뭐 대충 알겠어요. 저는 약간 잘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맞아요? 그냥 아이덴티티가 엄청 뚜렷하고. 그런. 되게 고집 있고. 웨스 앤더슨은 어떻게 생각해요? 찐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찐한 거죠. 네. 자기 색깔이 엄청 뚜렷한 사람? 맞아. 네. 그 사람은 영상만 보면 웨스 앤더슨이다. 맞아.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비단 막 그런 너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개인의 고유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저 좀 반만 딴 길로 세보면 제가 두 번째 학교 때 2학기 때 작품 개인별로 영상 뭐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애들이 자꾸 조별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3-4명씩. 그래서 너네 왜 자꾸 이렇게 같이 하냐. 따로 해 좀. 니네 거 해. 근데 이제 또 혼자 하면 뭐 금액적이나 뭐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다. 그 딱 개인의 캐릭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막 그런 장인 정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요리하는 방식 아니면 내가 주방을 뭐 화장실 치우는 방식 이런 게 되게 빨래 접는 방식 이런 게 되게 생각보다 가지각색이고 근데 그런 게 좀 딱 그 사람만의 이런 게 딱 보이면 굿굿 좋군. 이게 의도하신 뭘 좋아하나요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찐한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해서 가전제품을 샀는데 인덕션을 샀거든요, 새로. 근데 저희 집이 구축이다 보니까 인덕션의 전기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 이제 그 두꺼비 집에서 배선을 따서 와가지고 주방까지 와서 그 인덕션을 설치를 하는데 인덕션 높이도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 주방장을 새로 한 칸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살짝 물이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설치해주러 오신 기사님이 선택을 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은 저런 장점이 있다 하면서 둘 중에 골라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공사를 다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근데 이게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 제가 뒤에 있던 예약을 먼저 처리를 하고 오겠다고 기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기사님이 오후 4시쯤인가 5시쯤에 다시 저희 집에 와서 설치를 해주시는데 정말 정성스럽고 깔끔하고 이 집에 해를 가하지 않는데 이 작업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치겠다라는 그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까지 거의 10시 반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저와 저희 남자친구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그분이 작업하시는 동안 저희도 같이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진짜 무슨 장인이 작품 만들듯이 저희의 인덕션을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계신데 식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통화를 하시는데 사모님이신지 사모님한테 이제 네, 저도 좀 늦어요. 식사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사님은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저렇게 진하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그분이 얼굴이랑 성함이랑 그런 게 다 기억이 되게 찡하게 박혀서 남은 거예요. 오, 머리에 진하게 남는 사람. 왜냐면 그 설치기사라는 분들이 진짜 잠깐 있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저희한테 인상을 남기고 정말 진하게 정말 정중하게 작업을 하신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이런 분위기를 좋다는 거죠? 모르겠어. 아닐 수도 있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약간 정리하듯이 말하면 옛날에는 막 이런 게 되게 뭐랄까요? 좀 우대받는? 아니 그러니까 지향시되는 뭐 몽둥이 깎는 노인 막 이런 것처럼 장인정신. 근데 막 그렇게까지 그걸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 워낙 요즘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회라고 느껴지진 않는 차분이 너무 막 이렇게 해야 해 라기보다 그냥 그런 모먼트나 이런 게 느껴지면 되게 좋다. 뭔가 가슴 한 켠이 좀 이렇게 된 느낌이다. 뭔지 알았어요. 저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난 좀 멀어졌어. 뭐냐면 진한 걸 발견하는 게 짜릿하다. 진한 걸 발견하면 기분이 좋다. 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도 이걸 준비한 답이 아니다 보니 그냥 듣고 즉흥으로 떠들다 보니. 근데 그게 진짜 이해해 주십사. 진짜 그거 아니에요? 듣자마자 생각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맞죠.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올해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올해 계획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뭐 정해놓은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뭐 취직하는 것 정도가 이제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해 주시죠. 올해 계획은 좀 2023년보다 나의 것을 남기는 해가 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냥 구직 활동을 예로 들면 저는 기존에 다 어떻게 보면 제작사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 좀 남들이 이미 다 기획해온 이거 해야 해 하는 걸 만든 느낌이었다면 앞으로 좀 아까 뭐 따로 이야기했던 IP 홀더나 인하우스나 해서 내가 기획해서 내가 만들었고 이건 내 거야. 내 거 아님. 뭐 이런 느낌이라도 아니면 뭐 항상 지겹게 말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 뭐 하고 싶다. 좀 하자. 그래서 좀 그런 내 것을 많이 남기는데 좀 하려고 하고. 그 무빙워터인가? 그 양반이 했던 것 중에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직 안 된 말이 그러니까 뭔가 왜 붙이는 거야? 목표를 정할 때 목표치를 말하지 말고 횟수로 말을 해라. 예를 들면 난 유튜브 심술나서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 10,000명을 찍을 거야로 하지 말고 영상 50개를 올릴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좀 10,000명이 안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목표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하기 위한 네. 수량적인 이런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걸 남긴다는 거에 한 파트로 합동전시 저희 하는 네. 것도 이제 원정환님의 작품이 하나 남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금똥을 쌓는 거죠. 이거는 진짜로 원정환님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그렇죠. 뭐 IP를 가진 회사에 아무리 들어가봤자 IP는 회사 거고. 그렇죠. 원정환님이 사장이 되지 않는 이상 그 IP에 원정환님이 IP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합동전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토크쇼를 아직 3번째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7팀 정도가 있는데 근데 곽동준님 거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 합동전시가 각자 갖고 있는 그 무게가 크다? 그러니까 진심이 크다? 뭐 느껴지더라고요. 전 좀 가벼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하는 게 가볍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느낌 자체가 좀 가볍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뭐 그냥 다들 뭐 재밌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 정도만 했는데 꽤 이게 방금 벌림이 말한 것처럼 남는 거고 내 것이고 그러니까 꽤 다들 진중하고 그리고 진심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두 번째 때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원정환 님도 그랬고 또 아마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민이 좀 길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반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좀 이렇게 오히려 그냥 편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조금 요거 하나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네, 그렇죠. 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저희가 요즘에 이 도자기 공방에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그 같이 수강하시던 분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바이블? 네, 그 타이탄의 모식인데 막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거기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른 책이든 뭐든 그 어떤 학교에서 사진 과제를 줬는데 한 팀은 한쪽은 일단 많이 찍어라 라는 팀이 있었고 한 팀은 한 장만 낼 거니까 한 장만 내라. 엄청 퀄리티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줬는데 막 엄청 고심해서 만들었던 그 한 장의 사진보다 그냥 막 찍다 보니까 나온 사진들이 더 좋았던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정환님의 이제 작품도 막 엄청 고민해서 나와도 좋긴 좋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얻어 걸리면 이거 괜찮네 하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그 셀카 200장, 300장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오히려 현명한 거라니까요. 왜냐면 한 장을 막 어떻게든 해서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한 200장 찍으면은 가끔씩 새롭게 괜찮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느낀 게 저는 이제 강아지 친구를 사진을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각 잡고 찍을 때는 이 친구가 카메라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막 몇십 장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그 몇십 장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고. 근데 나중에 그거를 지우지 않고 보다 보면은 와 이런 사진은 이때 쓸 수 있겠는데 이 사진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이 사진 좀만 더 밝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찍는 게 꽤 좋구나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셀카를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알겠다.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음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합동전시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합동전시를 참여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꿀꺽 타임 잠깐 가져요? 꿀꺽 타임 할까요? 네, 꿀꺽 타임. 근데 저는 다 같이 꿀꺽 하는 거 내보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꿀꺽 타임이라는 게 되게 이게 지금 한참 지났지만 저희의 스토리지 팀의 홍보 팀장이자 엠버서더이자 유주인 강아지 대추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대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편집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스럭거리는 거는 이제 뮤즈의 간식입니다. 간식 공기 소리입니다. 간식을 드리기 위해 대추! 대추야! 저는 아마 초반에 저희 팀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의 토크쇼가 합동전시로만 끝내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강아지는 왜 이렇게 좋은가 그거에 대한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제 성격상 하이톤을 내거나 저는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목소리인데 하이톤을 내거나 막 이렇게 막 애교 있게 부르는 걸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오니까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무게 잡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그냥 내 성격상 그걸 못했던 사람인데 강아지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이 근 30년 동안 못했던 거를 얘가 한 방에 하게 해주는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웃고 있어.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심도 있게 해보면 재밌겠다. 그러면 그 대추를 키우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저희 가족의 사정에 의해 그런 게 제일 컸고 그러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게 필요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전부터 저희는 되게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은 게 컸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꽤나 책임감이 커야 되고 이제 안 해도 되었던 행동들이나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계속 미루고 이랬던 건데 이제 그때 이것도 운명일 수도 있는데 그때 타이밍 있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게 필요했고 그러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지금 딱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운명으로 대추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대추가 이제 저희 집에 가족이 된 거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사실 책임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웬만하면 안 하자주의예요.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 하는 건 많긴 한데 그러니까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재미를 느끼면서 하니까 무겁다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를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초반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걸 익숙해지고 이 무게가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랬어요. 이건 좀 또 너무 딴 얘기긴 하지만 이게 꿀꺽 타임을 갔다가 이제 저희의 뮤즈인 대추에게 간식을 주려다가 보니 이렇게 빠졌군요. 그래서 대추는 간식을 먹었나요? 네,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계속 주고 계셨어요. 지금 거의 2시부터 지금 3시간 넘게 끝도 없이 먹고 계시죠. 그렇죠. 간식도 먹고 껌도 먹고 근데 아직 배고프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 저희가 사실 지금 좀 힘내시면 좋겠는 게 질문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아닙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코지합니다.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예전에도 학교 동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전시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이꼬르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저의 심술 같은 건데, 책을 쓰거나 전시를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 라는 마음, 이 심술이 좀 생기면서 기회가 되면 책도 쓰고 싶고 전시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뭐 그냥 일종의, 저는 똥을 싼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내 똥을 싼다. 뭐 이거에 특별히 위배될 일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이건 또 조금 다른 비슷한 얘기지만, 저는 이런 전시나 이런 흔히 말하는 뭐 예술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하는 것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좀 질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이걸 해야 해. 하지 않고 못 견뎌 하는 듯한, 이 뭔가 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전혀 이쪽에 관심 없는 친구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병이라고 생각해. 이게 도움되는 게 아닌데 그냥 그걸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똥을 싼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병을 갖고 있고 그 병으로 인해 똥을 싸야 돼. 어쩔 수 없어. 똥 참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똥 참으면 병, 또 다른 병 걸리잖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 없는 그 뭔가인 것 같아요. 욕망. 참을 수 없는 욕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 똥을 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전시가 있는 거고, 노래가 있는 거고, 뭐 댄스. 뭐 댄스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전시의 주제가 막 완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스토리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고레와다 히로카즈. 네. 괴물. 보셨습니까? 밭, 안 밭? 저 안 봤. 안 밭? 안 봐. 안 밭? 보고 하. 저 소신 발언하면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굉장히 팬은 아닙니다. 반팬. 그냥 괜찮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원래 감독이었는데, 괴물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줄거리가 스포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래요. 제가 조금 되긴 했는데, 한 근 1년 사이에 브로커라는 영화를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재밌게 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 인물 간의 이 견눈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 사람을 쳐다보는 그 제3자의 시선을 캐치를 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진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 있는 느낌? 내가 저기에 지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을. 그렇습니다. 그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되게 진하죠. 진하십니다. 이거. 괴물 기억나고, 괴물을 다들 안 보셔서 그거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게임이 오픈월드 아시나요? 네, 오픈월드. 네, D&D 배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D&D 던전 앤 드래곤스를 배경으로 한 RPG 게임인데, 특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의 특이한 점이 리얼 오픈월드다. 그러니까 흔히 반푼월드라고 합니다. 오픈월드인 척 하는 게임들. 오픈월드인 척을 하지만 야, 답은 정해져 있어. 어차피 주인공은 얘고 얘가 이걸 이겨나가야 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발더스 게이트는 나 얘 죽일래 하면 응 죽어. 자 다음. 이렇게 좀 정말 스토리가 막 이걸 어떻게 다 준비했지 싶은 분량을, 그 스토리가 기억에 납니다. 스토리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할까요? 눈에 들어간 기생충 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장면을 봤어요. 그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맞습니다. 기억이 남았는데. 약간 서구권 특이죠. 그런 거 빠꾸 없이 그냥 냅다 넣고 냅다 자르고 막 그걸 다 보여주는,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좀 대충. 이게 대추 씨가 지금
냄새를 맡고 계세요? 지금 좀 웃긴 게 제가 간간히 계속 간식을 던져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간식이 지금 대충 꼬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안절부절. 이 꼬리 어떻게 좀 저의 실력이 대단한데 대충 냄새 맡는 소리가 약간 이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웃겨. 귀엽습니다. 그렇군요. 영원히 못 찾으실 것 같은데 네. 꼬리에 있는 거. 어디선가 냄새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을 텐데. 끔찍한 고문이네요. 대충 나와봐. 꼬리에서 떨어졌어. 네, 먹었습니다. 스토리 답변했습니다. 네. 그럼 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니 이건 좀 답변하신 것 같은데. 네, 똥을 싸기 위해서. 난 질병을 갖고 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가 이거예요. 그거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위한 거죠. 이거는. 네. 저는 실제 여러분들이 작가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이 녹음도 왜 하는가?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씹어줄 수 있는가 했을 때 굳이 비유를 한다면 똥을 싸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그런 흔히 이 예술이란 거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요? 네. 약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스탠스를 왜 보이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게 뭐 어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각자의 가치관이 또 다르겠지만 저의 이걸로서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너가 이걸 오펜시브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냥 아니야. 그런 거 악플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막 그냥 가다가 그냥 병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들이 본인의 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불평밖에 없는 거야. 고소를 할 수 있었으면 고소를 했겠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너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하니까 오 그렇군. 네 말이 맞군.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냥 이렇게 대화를 위한 예시였다는. 되게 뭐라고 하지? 왕 있잖아요. 왕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신하들이 왕 입장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 까내린다거나 아니면은 왕님 이것은 미개하니 왕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쵸. 근데 사실 그걸 말한 신하는 그거를 미개하다 생각하지 않고 있고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왕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나 그런 거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 개념이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면 저는 방금 이 말 들을 때 원정아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랬나요, 제가? 네. 그러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만 생각해? 그들도 이제 그냥 그들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뿐인데 왜 그따구로 생각하고 있어? 네. 너가 꽉 막혔네. 네. 이거 무슨 누가 가르쳐? 뭘 가르쳐? 맞아. 네가 얘네들을 가르치고 있네.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방금. 맞아요. 근데 마치 맞아요. 원신하 맞아요. 조왕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의 생각이나 이런 거 태클이 들어오면 나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첫 마디 뭣도 모르면서 네가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랬는데 중국을 갔다 오고 달코다라는 원정원?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다. 그렇게 해서 분란과 싸움과 의견 충돌뿐. 서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아이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형님 그냥 이런 겁니다요. 에헷 하면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군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처세술을 배우셨군요. 네. 그런 거 같네요. 듣다 보니. 근데 그게 제가 잘못했다고 말한 건 아니고요. 그쵸. 만약에 어쨌든 각자 갖고 있는 정답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정답을 말한다면 싸우면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좀 싸우는 투로 말하긴 했었지만 예시를 들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는 원정아님의 이제 답변은 왕과 신하 느낌이었어가지고 맞습니다. 맞네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떨 때는 필요할 때도 있죠. 네, 맞네요. 머리에 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서로 싸우던 A와 B가 A한테 야 사과해 했더니 미친놈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 짤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료화하면 첨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꼭 한국에서는 아니겠지만 어디든 사실 토론 아님 싸움임 약간 이런 상황이 빈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말투에 대해서 그게 의미하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님이라는 거를 주석같이 다는 거죠. 괄호 열고. 그렇죠. 특 유용하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처음부터 특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약간. 이런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그러니까 왜 쓰는지는 알겠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거슬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전 아까 그 이어 플래너 만드시는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빙워터. 네, 무빙워터님이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직 안 됨.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용할 때 쓰는구나. 뭔가 그런 그런 약간 플롯 트위스트 용어로 쓰는 거. 그렇군요. 왜 작가가 되고 싶냐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나는 똥을 쌀 운명이다. 그렇죠. 그거 한번 해주시죠. 그 쇼츠용으로 예술은 똥을 싸는 거다. 이거 한번 해주시죠. 말이요? 어그로. 네. 어그로요? 너무 싫은데. 싫으면 하지 마요. 싫으면 하지 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게 사실 같은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예술은 똥을 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그러면 한번 아름답게 정리해서 그만큼 똥은 다급하면 참기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를 참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욕구다. 발칙한 발언이 상상 나왔는데 이거 발칙하거든요. 알아서 카타할게요. 발칙해요. 예술은 뇌의 착란 현상 같은 것이다.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랑 같은 거죠. 사랑은 무엇이냐? 뇌가 맛이 간 거야. 그렇게 좋을 이유가 없는데 뭔가 포인트가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이다처럼 뇌 착란 현상. 죄송합니다. 뭐 대충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는 알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맞아.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항상 내면에 예술을 하고 싶은 욕망이 컸고 그거를 막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욕구가 있다. 왜냐면 그 욕구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케바케죠. 지금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 거지.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친구만 봐도 그런 욕구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똥이라는 것이 또 내 똥이 그런 거지 남 똥까지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싸고 싶은 똥이 이게 뭐 정확히 뭐라 표현할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모든 똥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똥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뭐라고 해? 그냥 생리똥. 찐똥. 찐똥을 생각하자면 똥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 똥이 우리는 예술을 위한 똥이라면
다른 사람이 싸고 싶은 똥, 맞아. 다를 수 있지. 뭐 음식에 대한 그렇죠. 네. 내가 이 욕구, 그러니까 똥이라는 것은 사실 욕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욕구가 누군가에게는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예술이 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음식을 먹고 지금 대추 같은 경우는 음식을 엄청 먹고 싶은 욕구가 큰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토크쇼를 1시간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 1시간 40분 내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먹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1시간 40분밖에 안 되냐? 아니죠. 자고 싸는 시간 외에 항상 저를 쳐다본답니다. 먹기 위해서요. 이 친구의 똥은 먹는 것이 먹고 싶다 이 네. 욕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정아님께서 똥똥똥똥 거려가지고 이게 똥이라는 표현이 저는 어떨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똥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좋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된 게 이거를 누가 듣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뭐 들어주시면야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예술이 똥이라고? 되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예술을 똥이라고 해? 내가 엄청난 마음을 길러내서 만든 것인데 맞아.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커버를 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그런 예술은 똥이야, 더럽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되게 항상 필요한 것이고 내 몸 안에 항상 지니고 있는 저는 것이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참을 것. 수 없다. 이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참으면 병이 나기는 나는 날만큼 내가 해소해야 하는 이 욕구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덧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되게 어그로용으로 되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잘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원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좀 약간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확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라 생각해요. 혹시나 뭐 이 얘기를 듣다가 예술 똥이야 이래서 혹시나 그쵸.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그러면 것을 이제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맞아. 초반에 끝내실 게 아니라 맙소사. 저희의 해명 이야기를 부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댓글로 어떻게 예술이 똥입니까? 하시면 죄송합니다만 1분 40초 대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40분 대. 1시간 40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편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편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합동 전시를 할 때 전시를 뭐 어떤 주제로 하실 것인지 그런 얘기나 이제 그거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이게 전시뿐만 아니라 사실 얘기할 건 진짜 많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